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원령 정제격에 대해 설명드린데, 이번 시간은 여명사주를 설명드리죠. 여명사주는 관성이주라서 원령에 정제가 주어져 있는 사주를 어찌해서 원령 정제격으로 보지 않고 관성이주가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자, 그냥 원령 정제가 있다고 해서 여명사주는 그냥 정제격으로 보지 않는다, 관성이주로 본다. 관이 무관사주나 사주 내에 관이 완전히 없다거나 했을 때에 어떤 격으로서의 여명사주라도 격으로서의 충분한 조건이 주어지면 격을 삼을 수가 있어요. 여명사주도. 그렇지만 그 관이 나타나 있거나 그 관을 쓸 수 있는 사주 구조가 되어 있다, 이랬을 때에는 관성이주가 된다. 자, 설명해 보죠. 자, 곤명은 여명이죠. 기일간이 해월에 생하니 자, 기일간이 해월에 생하니 정제라 하지만, 이렇게 이제 정제격이다 라고 하지 않고 정제라 하지만 이렇게 끊었어요. 말을 이제 끊었는데, 보면은 해월에, 해 중에 간목이 있죠. 해 중에 간목이 이제 관성이 되죠. 자, 관성이 되면은 여명은 관성이주라. 관을 이주로 본다. 그래서 해 중에 간목이 있으니까 간목을 이주로 보게 된다. 그래서 원령 정제격이라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원령 정제격으로서 충분한 격이 주어져 있죠. 해월에, 북방 해월에서 경금 상관도 주어지고, 술 중에 뿌리가 있으니까 여기에 같이 또 동급에 보조하는 정제도 주어지고, 진중 개수에서 수 뿌리도 있죠. 그래서 충분하게 정제격이 주어져 있는데 본신도 약하지 않고 정화가 있으면서 겁재들이 쭉 있으니까 본신도 약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제격으로서 충분히 주어져 있는데, 정제격이 주어져 있는데 여명은 왜 정제격을 보지 않는가? 관성이주다. 여명은 관성이주라. 그래서 해중 간목이 만약에 없었다면은, 해중 간목이 만약에 없었다면은 재성을 써서 상당히 부한 여명사주라고 나왔겠죠. 불행히도 해중 간목이 있어서 경금 상관을 보고, 경금이 해중 간목을 상하죠. 상한 상태니까 여명은 정제격이라 하지 않는다. 여명은 정제격이라 하지 않는다. 정제격을 이제 충분히 정제격의 구조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명은 정제격이라 하지 않는다. 예 중에 간목이 있어서 간목을 정관이 되기 때문에 관성이기 때문에 관성을 써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해 중에 간목이 없는 상태, 즉 관이 없는 상태라면은 재를 써서 여명이라 할지라도 크게 부여할 수 있는 명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관이 있어서, 이게 불행 중 다행인지 다행 중 불행인지는 몰라도 관이 있어서 상관까지 봐버렸기 때문에, 일단 사주에서 관이 상관에 의해서 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좋지 않는 명이 되었다. 호명은 되지 못했다.
호명은 불성됐다. 호명은 불성이다. 호명이라고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또 그나마 이 재성을 이제 이렇게 이제 재생관이죠. 재생관인데 재생관도 이 겁재들이 정제를 극하고 있다. 겁재의 토들이 극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경이 상관이 재성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는, 즉 일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구조는 됐다. 여명사주에서. 그래서 보면은 운을 보면은 초년부터 식사운으로 왔죠. 식사운으로 가서 여기 천간에는 이제 본신이 약하지 않는데 본신이 왕한 간을 보더라도, 또는 이제 을과 갑을 봤죠. 을과 갑을 봤는데 지지에 식상운의 지지를 봤기 때문에 관이 극해된, 쇠절된 상태에서의 투관돼 있기 때문에 역시 관이 쇠약 상태로 흐른다. 그리고 관이 상한 상태로 흐르기 때문에 크게 발전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사주 구조는 상관과 재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겁재까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일을 해서 가정을 살핀다. 자신이 일을 해서 가정을 살핀다. 여명사주죠. 남편이, 즉 가장이 이렇게 가정을 살핀데, 뭐 요즘 시대에 여명들도 다 일을 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떠나서 여명으로서의 풀이를 할 때는 자신이 일을 해서 가정을 살핀다. 이러면은 남편이 부실한 상태다. 남편이 부실한 상태가 되어버린다. 자, 남편이 부실한 상태가 되니까, 이 부실한 상태가 되니까 해중 간목 있고 진정을목 있어서 지장관 속에 정평관이 있다. 여명은 지장관 속에 여명은 지장관이 관살 혼잡되면, 지장관이 관살 혼잡되면은 좋지 않다. 불순하다. 자, 운명풀이를 할 때는 이런 것도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여명은 지장관의 관살이 혼잡되면, 불순한 것이다. 이게 불순한 것이다라는 건 인성이 나쁘고 좋고 그런 거, 1차적으로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해야죠.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지만은 1차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해내기가 어렵다. 우리가 이제 여인으로서의 정상적인 생활을 해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재성이 왕한 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재물복이 있느냐? 재물복, 우리가 이제 재물복은 여면 관성유지다. 관이 상한 상태에서는 절대적으로 재물복 또한, 또는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여명도 어느 정도의 사회에 중급층으로 올라가서 살고 싶겠죠.
중급층 이상으로 올라가서 살고 싶겠죠. 여성도 특히 여성이 더 그걸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죠. 남자도 뭐 마찬가지. 남자들도 이런 것은 대단한 것이지만은 대단히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여명도 그런 것인데 그렇지 못한 상태로 빠진다. 내 자신이 일을 해서 가정을 살펴야 되는 조건 속에 일상생활에서의 불순한 것들이 같이 동반해 오니까 그러면서 남편궁이 이 운까지도 초년 운까지도 좋지 않은 상태였다. 식상운이니까 완전히 깨지는 상태죠. 금왕절에 봤을 때. 그러면서 이 시점으로 해서 이 생활은 어려운 지경에 빠진다. 그러면은 관왕운이 차라리 되거나 정관에 있어도 식상운에 계도된 것이라 깨진 거나 똑같다. 그래서 이 크게 물론 조금 좋은 상태는 되죠. 이때는 좋은 상태 되지만은 완연하진 못하다. 식상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이 깨진 사절운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시 지지의 관왕운을 보면은 이런 운에는 본신이 약하지 않고 관왕운을 보면은 재성도 왕한 상태니까 관왕으로 보면은 좋았을 텐데 비겁운이 왕한 상태로 가버리니까 비겁운이 왕한 상태, 계대운 지나고 정간에도 역시 남방화왕절에 계도된 것이라 이것 또시 간복된 것이다. 간복된 것이니까 남방화왕절에 비겁만 왕해지는 운으로 가기 때문에 역시 재성도 파하는 운이다. 이렇게 해서 재물복까지도 얻게 됐다. 그래서 그냥 몸으로 자신이 일을 해서 가정을 살피는 그런 구조가 돼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복 그러면은 복은 이제 이렇게 파자를 하면은 볼시자죠. 일구 이제 하나 입 우리가 이제 입을 말하죠. 밭전자. 옛날에는 이제 곡식에 이제 입을 넣는 걸 최고의 복으로 쳤죠. 옛시대. 이 한자가 정해진 시대에 입에 만족하게 먹을 수 있는 걸 넣으면은 큰 복으로. 그러니까 밭에 내 입에 넣을 수 있는 곡식이 밭에 꽉 차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을 복이다. 이것을 즉 재물의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다. 복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복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재물을 풍족한 재물. 그렇게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때에 재물이 풍족해야 여유가 있고 풍요롭죠. 가정도. 모든 게 이제 나라 살림도 마찬가지지만 즉 자기 개인한테도 마찬가지죠. 재물이 있어야, 즉 돈이 있어야 어떤 풍요롭게 살아가지죠. 이렇게 재물이 궁핍하면은 풍요롭지 못한 건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가정도 재물이 넉넉해야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지금 여명은 관성이지기 때문에 관이 쇠절지로 빠지고 또 극을 많이 받기 때문에 관이 폐절지로 가기 때문에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이제 이 식상운을 벗어나서 다음 운에는 관이 왕하는 운을 만나거나 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오히려 비겁운이 왕하는 상태, 본신이 왕하는 운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재성마저도 파가 되니까 비겁에 의해서 파가 되니까 쇠하게 되죠. 재성이 쇠하게 되죠. 이때 식상운에 재성을 생하니까 금생수에서 재성을 생하니까 이때는 조금 자기가 젊은 시절이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좀 더 풍족했겠죠. 그렇지만 이 미절부터 들어와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로 빠져들고 또 관성이 구오지에 빠지니까 수옥지에 빠지니까 관성도 쇠약해지고 또는 그 근기가 이제 근절되는 상황이 빠지니까 궁핍한 생활 속에 빠지게 됐다.
그래서 그 생활마저 여명은 지장 간에 관살이 혼잡되면은 이렇게 을 들었죠. 관살이 혼잡됐죠. 이렇게 되면은 불순한 생활을 하게 된다. 그것이 이제 생활도 궁핍하면서 이런 것까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명은 반드시 관이 순조로워야 되고 관이 왕한 상태로, 본신이 좀 약한 상태로, 물론 너무 약하면은 이제 질병으로 고생하게 되겠지만 너무 또 왕한 상태에도 안 된다. 재물이 파손되고 관의 뿌리인, 관의 근이 되는 재성이 끊어지니까 이런 지경으로 이르게 된다. 자, 여기에서의 핵심은 여명은 사주 구조에서 정제격이 원령 정제격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정제격으로 보지 않고 관성 위주로 본다. 관성 위주로 봐서 그 관이 근황한 상태로 가야, 온전한 상태로 가야 복을 받는데, 이 사주는 사주 구조에서 상관에 의해서 그걸 당했는데 이제 상현 상태가 됐는데, 물론 식신생제다 재생관 하지만은 이 상태에서는 그냥 식신생제, 재생관 이게 아니라 해 중에 들어있는 간목이 경금 상관이 그걸 했다, 이렇게 풀이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재성들은 겁제에 의해서 상해 있다. 그리고 이제 우운에서 식상으로 봐서 관성이 더욱 계멸한 상태로 빠지니까 이때 이제 신대운은 더 어려운 상태로 빠지죠. 그러면서 정관에 가벌이 정관이 있는데 식상운에 정관에 개조되어 있기 때문에 반감되기 때문에 원만하게는 했어도 크게 발달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제 쭉 해서 남방화왕절이라 본신이 왕하는 운에서 재성을 파한 운에 또 관성은 세절지운이기 때문에 발복을 받지 못하고 이런 궁핍한 생활한다. 궁핍해도 이제 자기가 일해서 재성이 원령 재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일을 해서 그래도 그냥 아주 궁핍한, 일도 하기 어려운 정도, 직업을 갖기 어려운 정도까지 가지는 않고, 그래도 진술에 화학의 성이 있으니까, 화학의와 진과 겁재가 있으니까 상관까지 있죠. 그래서 이제 손재주로 해서 일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이제 자세하게 이건 이제 하나하나 쭉 설명을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다른 구조를 이제 설명하는데 할애가 이제 줄어드니까 이 사주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사주도 여명에 대해서 또 다음 사주에 하나 더 설명드리죠.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